다음 이야기할 주제는 각 당의 주요한 기후 정책을 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기후위기 비상 행동이 이제까지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그 10대 주요 정책도 살펴봤고요. 주요 공약도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직접 각 당의 기후 정책의 핵심 문제의식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고서 추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순서를 바꿔서 그 녹색당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녹색당은 이미 2019년부터 총선의 주요 아젠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 8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당사를 만들어내었던 이 정당에서는 기후정의 그리고 탈탄소를 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앞전선에 서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앞서 정의당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린 뉴딜이라는 1호 공약을 이미 2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에서도 동일한 공약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그린 뉴딜을 에너지 혹은 산업 또 다른 경제 성장의 논리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도시에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삶의 곁에 있는 그린 뉴딜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을 통해서 아주 높은 상위법을 통해서 국정과제의 1순위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린 뉴딜 이외에도 저희 5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습니다. 저희 5명의 후보들 모두 기후위기 대응 후보들입니다. 5명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 주자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녹색당의 1만 당원 모두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이자 기후정의 활동가이고 현장 모든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노력하는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이 국회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 가서 반드시 기후국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대한민국 당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전소의 문제, 자동차의 문제, 가정용 연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가정마다 가스관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가스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문제,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데 경유차하고 휘발유차가 있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펼쳐져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전국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는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문제를 바꾸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정치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이 관련된 이익권단체들 또는 기업들에 의해서 눈치보기 또는 거기에 끌려가는 상황에 의해서 법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자꾸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 대한민국당에서는 행정에서 먼저 기반 시설을 바꿔가고 대체 기술들을 국가에 보급하는, 그리고 가정에 보급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게 된 가장 기반이 된 부분들은 IMF 이후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인터넷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과감한 정책을 선도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투자를 했고, 그 투자 결과로서 인터넷 키즈들이 지금 나와서 각 분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됐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를 바라볼 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먼저 행정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발전소하고 내연기관 그리고 가정용 연료를 바꾸는 대체 기술들을, 시설들을, 그리고 사회 사용 습관들을 바꾸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에 기반해가지고 거기에 그 투자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업들이나 또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또는 그들의 새로운 대안의
먹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들의 우리 대한민국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선도적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중답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입법부가 역할이 아까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행정부가 강제로 움직이고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런 데 있어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관련 법안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는 또 사람마다 계층마다 위치는 또 불평등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밖에서 일하고 기후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전담기구와 관련해서 좀 더 내실화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R&D 투자와 함께 그 신규 사업과 이런 산업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탄소 예산 상환제를 법제화를 해서 돈이 중심이 아니고 예산이 중심이 아니라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감내를 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책인지를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정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각 당에서 2030년까지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저는 조기 폐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후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기 폐쇄를 해야 되고 신규 계획이 잡혀 있는 그 발전소들은 다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노동자들, 특히 뭐 건설이나 이런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위기가 생겼을 때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종별로 폭염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실제 이 탄소 기반 산업의 이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 실업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고용 보험을 비롯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무상 교육 지원과 함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당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미래당이 이번 총선 10대 정책 중에 기후행동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10대 정책의 하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제목을 기후방위대 지원법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기후방위대 지원법. 네, 기후방위대 지원법. 그런데 도대체 그럼 기후방위대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 성격에 맞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후행동이라고 한 건 결국 얘기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행동이겠죠. 그건 개인들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전 국민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 기후위기가 진짜 위기냐 아니냐 이런 단계를 넘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그런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행동을 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거기 있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그런 소득을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린 뉴딜처럼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도대체 기후 행동이 뭐냐? 라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공론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행동하면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이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뚜렷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촉진하는 법으로서 기후행동 참여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각 당에서 그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자료집을 한 개씩 낼 겁니다. 저희도 요번에 이제 냈는데요. 2020 정의로운 대전환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심지어 지금 그 자료집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린 뉴딜 경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당 내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지금 중요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제일 첫 부분에 얘기할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정책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기후 위기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형태의 목표, 즉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2050년 목표를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30년 뒤의 얘기인 거죠. 따라서 단기간에 최근 5년 혹은 10년 안에 뭘 성취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순배출 제로를 라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204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본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당의 모든 계획이 다 짜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2030년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현재 정부가 잡고 있는 2030년도 재생에너지 20% 목표라든가 또는 또 그 외에 좀 더 많이 잡아서 2030년도 목표, 이런 수치를 가지고는 도저히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10년 동안 200만 가구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GDP의 약 1%에서 3%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평균 잡아서 GDP의 2%씩 10년씩 하게 되면은 1년에 대략 한 40조씩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4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느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IMF 당시에 국가 재정으로 투입됐던 금액이 다 합쳐서 159조입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공적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자료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시간을 좀 덜 쓴 당이 녹색당하고 미래당이 좀 덜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간단히 질문 추가로 드릴 테니까 30초 정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녹색당은 다른 당들은 이 탈핵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데 2030년 탈핵을 좀 앞에 놓은 것 같아서 어떤 의도이고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미래당은 그 이후 행동 참여소득 이런 공약을 내셨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당부터. 에너지를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에너지 집약적인 사회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정당이 녹색당이고, 그 과정에서 탈핵은 언제, 탈탄소는 언제라는 로드맵을 이번에 총선에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 에너지 이런 분권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당연히 고려되는 중요한 로드맵의 하나의 제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GDP의 2%가 아니라 다수의 유럽 국가들,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3%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3% 기존의 경제 질서에 투입되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고 3%만 기후 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말짱 다 도루묵이다, 말장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토건 예산에 들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항, 철도, 항만, 도로를 놓는 데 사용되는 회계, 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고 생태보건세로 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에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GDP의 50%에 준하는 지금 이런 부동산에 잡혀있는 이런 돈들, 이런 부분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법안도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주요하게 연계된 공약으로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녹색당 추가 질의 답변 잘 들었고요. 미래당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당의 기후행동 참여소득 재원은 뭐 다들 어떻게 보면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환경세를 통해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 한목적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표적인 것이 탄소세겠죠. 그래서 그런 탄소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럼 얼마를 받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탄소세를 통해서 혹은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세를 통해서 걷어들인 재원을 거기에 참여한 그 개인 그리고 참여한 행동에 따라서 약간 이거를 층위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후행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높게 주고 적게 참여하면 적은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금액은 좀 가변적일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알래스카에서 진행되었던 그 석유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